7위 컴백 스케줄 불참한 키나. 신곡 푸키로 컴백한 걸그룹 50-50. 그러나 50-50와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키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공식 SNS를 통해 키나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스케줄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결정이 키나가 앞으로 예정된 컴백 활동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 했는데요. 그래서 컴백곡 푸키의 최초 공개 무대에서 안타깝게도 키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50-50의 이번 컴백은 색다른 분위기의 트레일러 영상이 화제가 되고 컴백곡 푸키가 발매 하루 만에 유튜브 임급동 1위를 차지하는 등 컴백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키나가 휴식 후 건강히 회복해서 5명의 멋진 완전체 무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6위 새로운 미우미우 앰버서더. 국내에서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젊은 층을 타겟으로 만든 브랜드 미우미우가 꽤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미우미우가 한국에서 앰버서더를 선정할 때 K-팝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돌들만 선정하기 때문이죠. 최초 미우미우 걸로 발탁된 소녀시대 유나와 아이브의 원영, 그리고 트와이스의 모모와 아이들의 민니까지 국내외 인기 있는 K-팝 아이돌들이 앰버서더인 미우미우 걸로 활동 중이죠. 그리고 최근 미우미우는 또 다른 아이돌을 미우미우 걸로 선정했는데요. 바로 미아오의 엘라입니다. 엘라는 앞서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미우미우 2025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여 예쁜 비주얼과 독보적인 스타일링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우미우는 트렌드를 주도할 새로운 K-팝 패션 아이콘으로 엘라를 선택한 것 같죠. 최근 미아오는 싱글 핸즈업을 공개하며 벌써부터 5월 정식 컴백 활동을 예열 중인데요. 블랙핑크의 프로듀서인 테디가 새로 프로듀싱한 그룹 미아오가 앞으로 어떤 노래와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5위 그룹명을 바꾼 걸그룹.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그룹명을 바꾼 걸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자 아이들이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그룹명에서 여자를 삭제하고 아이들로 그룹명을 변경했죠. 이는 여자, 젠더 혹은 어떤 성별로도 정의될 수 없는 그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포즈라는 영상에서 쥐가 적힌 관을 보여주며 쥐와의 작별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소연이의 PPT에 의하면 데뷔할 때부터 아이들로 데뷔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팬들의 추측으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위해 여자를 붙이게 된 것 같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톰보이가 타이틀이었던 앨범 I Never Die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룹명에서 여자를 제거하며 아이들로 불리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두유람도 그 이후부터 아이들로 부르고 있었죠. 소속사와 재계약 이후 아이들은 오는 5월 19일 첫 컴백을 하기 전에 그룹명부터 아이들로 리뉴얼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아이들이 올해 어떤 노래로 또다시 신드롬을 일으킬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4위 걸그룹 최초 타이베이돔 시구 시타. 보통 야구에서 연예인들을 시구자로 초청할 때에는 국내에서 인지도 높은 연예인을 부르기 마련인데요. 그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서 시구 시타자로 K-팝 아이돌을 불렀습니다. 바로 엠믹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엠믹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타이베이돔에서 시구 시타를 했죠.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도 축하 무대를 꾸미며 많은 대만 팬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요. 엠믹스 인기로 약 3만 명의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대만 야구 시즌 개막식 이후 최다 관객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엠믹스는 여러 공연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구 시타를 한 전날인 4월 26일에는 홍콩에서 팬 콘서트를 열었고 4월 30일에는 서울 스프링 페스타 2025 원더쇼에서 많은 아이돌들과 함께 멋진 개막 축하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엠믹스는 오는 6월까지 팬 콘서트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엠믹스 멤버들이 건강하게 투어를 마치고 또다시 멋진 앨범으로 컴백했으면 좋겠네요. 3위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친 세븐틴. 세븐틴이 미국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븐틴은 미국 골드하우스가 발표한 2025년 A100 명단에 K-팝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골드하우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아시아인 100명을 선정하여 A100 명단을 발표하죠. 세븐틴은 세계적인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문화예술계 저명
유명한 인사들과 함께 올해의 A100 명단에 오른 것인데요. 골드하우스는 세븐틴을 K-팝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하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세븐틴은 계속 자신을 재창조하며 멤버들은 식지 않는 야망과 무한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븐틴은 작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등 미국 내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세븐틴은 오는 26일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로 또 한 번 놀라움을 줄 예정입니다. 2위 백상예술대상 부정투표 의혹. 국내 연예계 시상식 중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예술대상. 그런데 최근 인기상 부문에서 부정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5월 5일 열릴 예정인 제61회 백상예술대상은 인기상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5월 2일까지 투표를 했죠. 그런데 여자 인기상 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표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매크로를 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5월 1일까지 선제업고 튀어의 김혜윤과 선희의 경쟁 이혜리가 약 600만 표를 넘긴 상태였는데요. 거기에 3위인 아이유도 약 300만 표를 넘긴 상태이죠.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크로를 돌리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상예술대상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들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엄격한 운영 정책을 통해 부정투표를 막고 있다고 밝혔죠. 매크로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 중이며 차단하지 못한 경우 부정적인 투표들은 일정 시간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자동적으로 계정들을 모두 블럭 처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매크로 영상 역시 조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부정투표를 시도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눈물의 기자회견. 걸그룹 메이딘의 전 멤버 가은은 소속사의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의 내막을 알리기 위해 가은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가은의 어머니는 가은이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소속사 대표의 반복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은 가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되었고 가은이가 이를 명확히 말하며 거부하자 소속사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을 이어갔다고 하죠. 가은이는 계속 활동하기 위해 회사에 대표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말을 했지만 이후에도 소속사 대표는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며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은이의 부모님은 소속사 대표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녹취, 해당 일에 대한 사과와 가은이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자필 서약 등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메이딘의 소속사는 다른 입장을 보였죠. 메이딘의 소속사인 143엔터는 가은이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143엔터는 가은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형사 고소를 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가은 측이 공개한 녹취 및 자필 각서 등의 구체적인 폭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의문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마지막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유람이었습니다.